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강사 양지용입니다. 오늘은 좀 9월 모의고사 8월 31일에 시행한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수학원 수학2 이번 편은 객관식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 수강생들이 주로 아마 이 수업을 듣게 될 텐데요. 자, 이 해설 강의를 찍는 지금 저는 매우 뿌듯합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구석구석 너무너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뿌듯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맞은 친구들도 있고 생각났지만 떠오르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워주는 시간으로 이 해설 강의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점짜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닫힌 구간 0부터 12까지 해서 정의된 두 함수가 제시되어 있고요. fx, gx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fx와 y는 k가 만드는 두 점의 x좌표를 알파 원토라 할 때 그 차이를 물어본 겁니다. 여기까지 끊고 동그라미 1번이라고 얘기한다면 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차이, 즉 길이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곡선, 갑자기 또 다른 함수 gx라고 만들어줬을 때 두 교점의 x좌표의 차이를 물어본 게 동그라미 2번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그 다음 거 진행하기 전에 요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거든요. 자, 두 가지 내용 기억하시면서 선생님이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배울 점 해서 어차피 이제 공부시킬 텐데 선생님 모레도 교재 이게 들어가 있고요. 수능 저격부터 해서 선생님이 이 내용 정말 많이 강조시켰습니다. 자, 일단 코사인 함수든 사인 함수든 간에 요만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전체 주기에 여러분들 몇이니 요만큼이 여기 있는 게 4등분 될 때가 있겠죠. 여기 있는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여기 있는 최대값의 절반과 관련된 x좌표의 비례관계는 여기 있는 게 3분의 2파이니까 주기의 몇이라 그랬죠? 3분의 2였다라고 기억하라 그랬고요. 자, 이 부분 요 길이도요. 자, 뭐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주기의 몇입니까? 3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던 교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주기가 바뀌거나 최대 최소가 위아래로 바뀌더라도 이 비례관계 이용해서 좌표 찾고 빼지 말고 길이만 이용해 달라고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맞게 선생님이 강조 한번 시켜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앞부분 넘어가서 자, 동그라미 1번 과정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주기를 찾아보시면 이 친구들의 주기가 둘 다 코사인 그래프는 2파이였기 때문에 됐죠? 자, 6분의 파이로 각각 나눠주게 되면 12가 되어서 아이고 주기가 한 번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상황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는데 자, 한 번 동안 딱 예쁘게 나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됐습니까? 자, 0부터 평이동되지 않은 상태니까 12까지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서 y는 k하고 만나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일단 얘네들은 평이동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1이고 얘가 이제 몇이 될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전체 주기가 12였는데 여기는 8이 되겠네요. 자, 8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체 주기의 바로 위에 있는 12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건가요? 3분의 2가 되겠죠. 되니?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잘라줬을 때 여기 있는 요만큼 값이 k가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얘네들이 x축이니까. 동그라미 1번 함수는 평이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k값은 2분의 1이라는 거. 요만큼 길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8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요만큼 길이가 1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지도 않아도 돼요. 그래서 k값은 2분의 1이다 찾아줬으면 동그라미 2번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x하고 y는 k가 만나는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gx가 y는 k, 즉 2분의 1하고 만나는 부분을 선생님이 써보도록 하시면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과정은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 그려주시고요. 얘네들이 몇이 되겠습니까? 플러스 1로 넘어가시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따라서 코사인 6분의 파이 x 이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2번 상황에서에 대한 그래프도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 그래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fx가 되는 거니까 fx가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요만큼 아까 그려줬던 최소값의 절반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군요. 자, 따라서 전체 주기의 몇이다?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4가 돼 있고요. 베타1, 베타2의 차이값은 정답은 3번이다. 그러면 x좌표를 구구절절 구하지 않아도 되더라.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평권에서 이런 것밖에 안 낼 거라고. 근데 뭐야? 나왔잖아.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걸 예상한 친구들은 이렇게 구구절절 쓰지 않아도 곧바로 선생님 얼굴이 빵긋 떠오르시면서 문제를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우 기쁜 마음으로 9번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고요. 맞춤 부분도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치수가 바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기가 바뀌었을 때도 전체 주기의 몇 분의 몇인지는 너무 많이 나왔었고 적중 문제들 선생님 모레도 또는 주간 풀지용에 많습니다. 정리 잘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역시나 배울 점 한번 가볼게요. 교재에 있는 문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대치수의 절반과 x좌표 비례관계, 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기 때문에 같이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것도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라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에 점 A와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자, 밑줄 쳐보시면 x0는 0이다 라는 내용이 있죠. 자, 속도를 줬는데 얘가 사실 근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만 딱히 예쁘지가 않아요. x좌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적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t라는 함수는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at제곱이 되겠고요. 적분상수가 생길 것 같았지만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P와 A 사이의 거리, 자, 점 A는 좌표가 몇이에요? 6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6하고 거리가 10자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점 P는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 또는 몇이 되겠어요? 16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2는 계산해 주시면 8 더하기 2a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나 16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그래서 2를 대입했던 요만큼 됐다 라고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서 a 값이 요거 계산해 주면 2a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a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값은 양수라고 문제에서 조건 줬기 때문에 정답은 4다. 체크해 주시면 4번 가볍게 나오고요. 딱히 뭐 다른 풀이 찾을 필요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위치 속도 이제 가속도 문제는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근이 누군지 모를 때는 지금처럼 그냥 적분해도 계산이 예쁠 것 같은 문제는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습니다. 자, 배울 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는 그림으로 시도한다. 안 되면 직접 지금처럼 식을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1번 가볼게요. 11번부터 이제 멘붕이 시작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스타일의 이차함수와 연결되는 모양들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자.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일 때, 자, 개수 언급했을 때 상수 k 값을 고정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모두 곱한 값이 마이너스 9다라고 제시했네요. 자, 일단 요만큼은요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3의 몇이 되겠습니까? 2분의 fn승이 되겠죠. 자, 얘네들의 내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죠. 자, 그러면 내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건 내에서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예요? 2개죠. 이 2개를 직접 내가 표현해 주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3의 2분의 fn승에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1승이죠. 이게 양수인 것이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고 3의 2분의 fn승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에 몇이 된다? 4분의 1승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개 곱해주면 마이너스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되겠고요. 자, 3에 자 2개 곱해주게 되면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몇이 되겠어요? 4분의 fn 되겠고요. 자, 이 친구가 마이너스 9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9니까 얘가 몇이어야 돼요?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과정 가볍게 언급해줬고요. fn이 뭐 되는 거? 8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2개다라는 거죠. 자, 실수 n이 아니라 자연수 n이 2개다. 이 개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 살펴보시면 최고 참개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고요. 2가 대칭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여기 있는 요만큼 y좌표 보이시죠? 얘가 k 값이 되는 거야. 자, 근데 fn이 8 되는 게 2개밖에 없대.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는 8이 이렇게 구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2보다 작은 거 하나, 2보다 큰 거 하나, 그리고 2보다 작은 게 여러분들 자연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1일 수밖에 없고 얘가 몇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y는 8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자연수가 왼쪽에서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만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f 몇이 되겠니? 3을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는데 그 친구가 8이 될 만한 k 값은 정답은 9가 되어서 몇 번인가요? 2번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 쉬워. 미칠 것 같아. 여기까지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참수 때문에 잠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요거 좀 외워주셔야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11번 정답은 2번이라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배울 점 n제곱 근 중 실수인 것 다 외웠죠? 예, 기본적인 문제풀이 시작이고요. 그 다음 2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값 함수하고 2차 함수 정도는 그때그때 어느 단원하고 연관되어도 잘 풀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과 이하고 만나는 두 점을 a, b를 하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곡선과 만나는 점들 중 a가 아닌 점을 c, b에서 수선의 발 내린 걸 h를 할 때 AH 빼기 CH다. 자, 됐죠? 그러면 AH 빼기 CH다. 자, 이만큼을 t로 표현해주고 0분의 0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극한 계산해보자. 사실은 이것도 문제풀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자, 좀 옛날 스타일인데 오랜만에 다시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연립을 해주시게 되면 x제곱 빼기 x 빼기 t는 0에 보이시죠? 얘네들의 두 실근을 먼저 언급을 해줘야 돼. 얘네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두 실근을 구할 생각하지 말고 근과 계수의 관계나 근의 공식 같은 걸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t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괜찮님? 자, 그러면 얘네들의 x좌표가 몇이 돼요? 알파가 돼버리겠고요. 자, 알파를 선생님이 조금 더 큰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얘네들의 x좌표,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거 얘네들이 베타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건 AH 빼기 CH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선생님 얘가 몇이 돼요? X제곱이라는 함수가 나름대로 우함수 아니겠습니까? 뭐 방법은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대칭 이동시켜주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라서 되셨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요만큼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네요. 근과의 계수의 관계 만들어놨더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CH 길이는 1이 됐고 AH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AH다라고 만들어주는 요만큼 길이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도 괜찮고요. 맞습니까? 아니면 뭘 써도 괜찮아요? 뭘 써도 괜찮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얘네들 계산해주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AH 만들어줬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얘네들을 직접 찾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요. 여러 가지 풀이를 선생님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몇이 되겠습니까? 빼기 4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니까 자, 더하기 4t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자, t분의 자, AH 자, 요만큼 보이시죠? 자, 루트 4t 더하기 1이다. 자, 그리고 CH 1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곱하기 유리화 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자, 루트 4t 더하기 1 더하기 1과 루트 4t 더하기 1 더하기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t가 0 플러스일 때 자, 얘네들 계산해 주면 4t 플러스 1에서 빼기를 해주니까 4t만 남게 되겠죠. 자, t가 되겠고요. 루트 4t 더하기 1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계산해주면 저 사인 t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즉 2분의 4니까 정답 계산해주시면 2가 되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예쁘게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 13번부터 멘붕 왔던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자, 우리 13번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교육청 스타일이었는데 좀 예전 스타일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세팅해 주는 건 기본 단원이 되는 거니까 루트 좀 자신감 있게 루트까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루트를 좋아하는 단원이다. 좌표 평면 위에서 t로 곧바로 표현이 안 될 땐 알파 베타. 당연한 얘기죠. 직선과 곡선이 만날 땐 두 근을 세팅해 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많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우리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에 자, 길이가 나와 있고 각도도 나와 있습니다. AC, CD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말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용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여기 있는 게 4분의 3파이고 여기 있는 건 당연히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선생님이 풀이를 여러 가지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길이는 뭐냐면 얘가 4가 돼요. 요만큼이 4고 요만큼 길이가 3루트 2야. 더럽다. 그죠? 자, 3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삼각형 보이시나요?
CED라는 삼각형 CED에서 일단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건 누구의 길이야? CD 길이하고 체크인 부분을 좀 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만큼 길이 보이시죠? 얘네들의 길이를 계산해 주셔야 돼. 자, 빗금친 부분의 길이를 2개 곱해 주시면 정답이 되는 거니까 하나씩 찾아보자. 일단 이 부분은 좀 뻔해요. 자, 무슨 법칙 써보면 좋을까요?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게 된다면 선생님 CD의 길이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4, 3루트 2 그리고 코사인 몇이 됩니까? 4분의 파이니까 없애진단 말이지. 34 빼기 24니까 10이라서 아이고 선생님 CD 길이는 몇입니까? 루트 10이다 밖에 안 나옵니다. 루트 10이다. 보기 보니까 루트 10과 관련된 숫자들이 있어서 잘한 것 같아. 나머지 저기 있는 AC 길이만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부족하죠. 4하고 4분의 3파이가 요것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길이나 알겠죠? 이 길이나 각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원 안에 내접하는 거잖아. 자, 원에 내접하는 성질인 원주각의 성질을 좀 쓰고 싶은데요. 자, 여기가 B에 연결된 게 아니라서 90도 같은 건 또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원을 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원을 준 이유는 뭘 써야 된다. 원주각을 쓰거나 됐죠? 자, 그 다음에 뭘 쓰셔야 되겠니? 반지름의 길이가 이리저리 돌려도 똑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원 안에 등장하는 닮음이나 할선 정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할선 정리도 우리 6월 달에 나왔었기 때문에 닮음이랑 똑같은 결과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염두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세팅을 한번 해보고 여기 있는 것도 R이니까 요만큼 길이가 몇이 돼요? R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주면 요만큼 삼각형에서 이 각을 알고 있죠? 요만큼 각도 몇이에요? 4분의 3파이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문자 추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자 추가 잊지 마세요. 바로 저번 주 주간 풀 중에 있었죠. 되니 R이라는 문자 추가 꼭 해주시면 어디에서 써보도록 할까요? 삼각형 OED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R제곱은 R 빼기 4의 전체 제곱. 문자 추가해서 2차 방정식 가는 거 알죠? 자, 그 다음 얘네들 제곱 3루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R 빼기 4. 자, 그 다음 몇이 되니? 3루트 2 그리고 코사인 4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걸 계산해주면 R제곱이 사라져서 R에 대한 1차 방정식 생겨서 이걸 계산해주면 R값이 5가 돼버립니다. 어머, R값이 5구나.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는 여기까지는 누구나 했을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자 추가 초록색 별표 친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R 빼기 4가 1이 돼버립니다. 얘 값이 이제 5가 돼버리고 얘가 이제 4가 됐죠.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요 길이는 알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요만큼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4분의 파이, 4분의 3파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지. 자, 그럼 이제 생각 한번 해보면 반지름을 알면 무슨 법칙을 쓸 수 있죠?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죠. 자,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여기에서 삼각형 어디냐면 ACD의 외접원이 생기게 된 거잖아.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써주시게 된다면 자, 요만큼 각을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세타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대변의 길이가 루트 10이었죠. 자, 앞서 구했던 요 쉬운 내용을 꼭 문제풀이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R이 되는 거지. 근데 라지 R이 이제 5였잖아요. 큰 삼각형의 외접원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와주시면 얘가 10이니까 사인 세타가 몇이라는 걸 채굴 하는 거야. 루트 10분의 1이라는 걸 외접원에서 채굴을 했어요. 이게 세 번째 과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 자, 그러면 선생님 이름을 붙여볼게요. 1번, 그 다음 얘네들이 2번, 그 다음 얘네들이 3번 과정이야. 그러면 이 사인 세타를 채굴해 냈으면 동그라미 4번에선 어디에서 사인 법칙을 쓰냐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할 수는 없고 어디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요만큼에서 이거와 이거 대변 대각관계, 이거와 이거 대변 대각관계를 쓰려고 합니다. 자, 이 AC 또는 ACE 삼각형 ACE에서 무슨 법칙? 사인 법칙을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주시면 대변 대각관계 사인 세타의 4죠. 왜냐면 이 작은 삼각형의 외접원은 없어요.
알겠죠? 원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네들 두 개만 원 위에 있고 이 점이 원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외접원은 별도로 있는 거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대변 대각 관계 또 다른 세트를 찾아줄 수 있죠. 사인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3파이에다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누구예요? AC의 길이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선생님 AC의 길이는요. 자,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얘네들 위쪽으로 올라가면 4루트 10이 되겠고요. 얘네들 곱해주시면 사인 4분의 3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몇이 된다? 4루트 5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H의 길이는 4루트 5가 되었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C하고 CD하고 곱해준 거니까 4루트 5랑 됐습니까? 루트 10이랑 곱해주시면 루트 10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20 루트 2다 해서 보기에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게 되겠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죠? 자, 요거 잘 기억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정답 이렇게 예쁘게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다양하게 두 번 썼다. 코사인 법칙 두 번, 사인 법칙 두 번. 참 멋있는 문제인 것 같아. 애들 문자 추가 못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지우고 선생님이 3, 4번에 대한 다른 풀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인 다른 풀이는 아니고요. 여기는 풀이 1번은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였죠. 3번, 4번을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법칙이다? 사인 법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 풀이 2번 한번 가볼게요. 3번, 4번을 다르게 한번 가보자. 자, 우리 할선 정리, 선생님 할선 정리 6월에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줬었죠. 자, 그러면 원에서 내접하게 될 때, 자, 원 안에 할선, 자르는 선 두 개가 있다면 얘네들끼리 닮은 비이기 때문에 닮음을 인지하는 건 애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닮음의 결과인 닮은 비의 결과 외우죠. A 곱하기 B는 뭐다? C 곱하기 D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내가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1, 2번을 통해서 4, 1, 5까지는 알아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 문제의 상황에서 보이시죠? 자, 얘네들이 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이제 B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의 연결선 위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점을 이제 1하고 선생님이 지정을 해주면, 자, 주황색 길이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방법도 있다. 우리 도형적인 풀이는 최대한 여러 가지를 다 접근해주고 가는 게 좋아. 얘가 4라는 거 알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이 돼버려? 6이 돼버리지. 그럼 여기가 4하고 6이다. 그럼 내가 알고 싶어하는 길이는 뭐였냐면요.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길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요만큼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요만큼 길이를 쟀을 때,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요점이 이제 D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몇이 됩니까? 3루트 2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할선 정리 때문에 4 곱하기 6은 X 곱하기 몇입니까? 3루트 2가 돼요. 되니? 그래서 X 값은 몇이 된다? 4루트 2가 되겠네. 얘네들 없어지니까 루트 2만 남아서 X 값이 4루트 2가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어하는 요만큼 길이 보이시죠? 됐니? 자, 요만큼이 이제 C였으니까 어디에서? 자, 오른쪽으로 좀만 더 넘어와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ACE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C의 길이의 제곱은 이라고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AC의 길이의 제곱은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이제 요만큼이니까 당연히 32가 되겠죠? 자, 그리고 4의 제곱 마이너스 2, 4, X 코사인 몇이 되겠습니까? 4분의 3파이다 해주시면 똑같이 몇이 생긴다. 얘네들 계산해 주게 되면 됐죠? 2루트 20이 생깁니다. 알겠죠? AC의 길이가 똑같이 생기니까 그 다음 정답을 계산해 주면 동일한 정답이 나온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배울 점 정리하고 그 다음 14, 1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재밌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라고요.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뭐다? 과감하게 문자 추가하세요. 길이나 각에 대해서. 아까 길이 R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각은 뭐였죠? 세타. 알겠니? 그리고 할선 정리나 원주각. 원은 도대체 왜 줬지? 아, 반지름. 알겠죠? 그래서 R이 두 번 쓰인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거 14번 학생들이 참 많이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모레도에도 이거 내가 따로 정리해 줬는데 절대값 있을 때 버전, 없을 때 버전 별의별 다 해줬었어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최고 참계수가 1이고 0,0과 1,0을 지내는 3차함수 fx에 대해서 gx를 다음과 같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만큼을 통해서 내가 해줄 만한 건 뭐냐면 최고 참계수가 1이라는 걸 통해서 얘네들이 뭐 해줘야 된다. 식으로 연산해줘야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0,0을 지나고 1,0을 지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 0,0과 1,0 지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며 자, 그 다음 케이스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데 0과 1이 이렇게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중근 가지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가볍게 예상해 보시면 요 정도? 이런 것도 괜찮고요. 나올 만한 케이스들은 또 0이 중근인 것도 있겠죠. 최고 참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최고 참계수 양수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좀 부족하죠. 자, 그럼 우리 기억 한번 가볼게요. 이거 양변 미분하고 시작해도 괜찮지만 일단 기억. G0이 0이 되면 자, 예쁜 값이죠. 0을 대입해 보시면 얘하고 겹치게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선생님 G0이라는 요 값이 0부터 1까지 fx, dx에 대한 절대값이 정적분이고요. 자,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네요. 얘가 0이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모래도에서 내가 정리했던 식이죠. fx, dx. 정적분의 연산 대상이 아니라 뭐다? 해석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 친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0과 1 사이에서 해석 한번 해볼게요. 0과 1 사이에서 fx라는 함수가 언제나 0 이상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구나.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해 보시면 0과 1 사이에서 함수값이 언제나 양수인 건 이런 건 탈락인 거죠. 이런 거 괜찮고요. 이런 건 괜찮습니다. 요거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기억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0부터 1까지는 언제나 함수값이 양수인 거니까. 됐죠? 자, 그러면 그때 G 누구는 마이너스 1이 음순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림으로 제껴달라는 얘기죠. 자, G-1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왜 T자리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x 절대값 dx입니다. 자, 기억할 땐 모르고 이제 넘어가도 괜찮아요. 실제로 얘네들 절대값이 필요가 없거든요. 왜? 자, 기억에서 체크한 그래프는 0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언제나 양수니까 얘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계산할 필요 없이 얘네들이 음순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음수가 되죠. 자, 근데 절대값의 결과이고 이 친구들은 양수가 되겠죠. 자, 음수에서 양수 빼면 당연히 음수니까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 맞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정도 느낌만 찾아주시고 기억은 지울게요. 대님, 자, 니은 디귿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 우리 니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까지는 풀었어요. 자, 그럼 우리 니은 한번 가보자. 자, G-1이 누구이면 0보다 크면 자, G-1은 아까 얘기했었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하고 자, 그리고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얘네들이 양수이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비교 한번 해보자고. 계산 문제는 아니고요. 미분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뭐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괄호 닫고 d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 자, 얘네들이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갖는 네 가지 그래프 중에서 초록색으로 물결 친 건 아까 기억에서 끝났고요. 이 네 가지들 중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만큼 면적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니은 디귿에서 해당되는 문제들은요. 됐죠? 이런 건 이제 안 된다. 알겠니?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값이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까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정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니은 디귿용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다. 기억용 그래프는 요런 애들이었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일단 함수값이 누구여야 된다? 쭉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면적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쯤에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만큼 가지게 되는 면적보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적분이니까 면적이라고 해도 되죠? 그 면적이 얘보다는 커야 돼. 근데 이렇게 지날 때 면적이 이제 가까스로 똑같단 말이죠. 얘보다 커야 되니까 얘보다 왼쪽에 있는 큰 실근을 가져서 면적 자체가 얘보다 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얘네들 FK가 0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 왼쪽에 있는 실근이 존재한다. 결국은 변곡점 점대칭을 물어봐서 넓이가 유지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 니은 참이 되겠고요. 우리 디귿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에선 아까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식으로 연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요. G-1이 1보다 크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G-1이 1보다 크면인데, 자, 가볼게요. 이 부분 보이시죠? 자, 1보다 크다라는 건 이미 니은을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 1은 0보다 큰 거니까. 니은을 만족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0부터 1까지는 얘네들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함수값이 음수란 말이에요. 0부터 1까지는. 자, 그래서 이 부분 gx가 다시 지정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일단 g-1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에 아까 니은에서 써놓은 거 있긴 하니까. 자, 근데 니은 상황에서는 또는 디귿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뭐라고요? 초록색으로 체크해 놨듯이 음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이 dx까지 써주시고 플러스 그리고 0부터 1까지 절대값이 풀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다. 얘네들이 누구이면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적분의 결과로서의 1은 이 식에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1과 0과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는 x좌표로 나타나는 거고 정적분의 결과인 1이라는 숫자는 최고차항 계수가 1짜리 3차 함수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해설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가 많이 했던 대로 양변을 미분도 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곡선임을 이용해서는 정답이 안 나오고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임을 이용해야만 정답이 나오길래 이걸 직접 적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 힌트를 줬으니까. 또 디귿이니까. 자, 그래서 fx라는 건 여기에서 식을 세울 수 있겠죠. 니은 디귿용 그래프에서 fx 식은 최고차항 계수가 누구니까? 1이니까. 자, 여기에서 k가 근이고 마이너스 1이 근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 세제곱에 요거 전개한 다음에 차수만 하나 높여주면 되는 거죠. k 더하기 1의 x제곱 자 더하기 kx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나름대로 대칭구간 정적분이기 때문에 누가 사라지더라? 홀수차 파트가 사라지긴 합니다. 됐죠? 자, 대칭구간이라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마이너스 3분의 맞습니까? 자, 1에 k 더하기 1 요만큼만 나오게 되겠죠. 됐니? 자, 거기에 0부터 1까지 2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2배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1이면이 되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얘네들 적분해주고 0부터 1까지 적분해준 다음에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k 더하기 1이라고 말해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은 거고요.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계산해주시면 어이구 잘못 썼다. 자,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거고요. 1만큼 빼줬더니 요거 1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1대가 문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G0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G0이라는 건 T자를 0 대입해 주는 거니까 자, 0부터 1까지 fx dx예요. 자, 근데 원래 뒤에 0부터 1까지 fx 절대값 dx 나와 있었는데 fx가 0부터 1까지는 뭐였다? 음수인 그래프인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또 붙여주게 되면 원래 있던 마이너스랑 만나서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래서 2배 0부터 1까지 fx dx. 자, 이 친구가 누구보다 작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니라고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x세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kx가 되겠죠. 됐지? 자, 그럼 얘네들 계산해 주시게 되면 2배는 원래 붙어 있던 거고요. 자, 계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 적분해 주면 4분의 1 마이너스 자, 3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 마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는 붙어 있다 친다면 얘네들 요거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2분의 k니까 6분의 k 4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빼기 12분의 1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얘네들 계산해 주면 3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k가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니라고 묻고 있는데, 자, 지금 k 값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 친 값은 마이너스 6분의 5보다 작겠죠.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6분의 1만큼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오케이, 이거 맞습니다. 자, 요것도 맞네요. 자, 이거 정답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정답은 5번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양중리가 적분하지 말라며 디귿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석 많이 했잖아요. 적분 P에서 기억 니은 풀었는데 디귿에서 최고 참계수가 1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때는 식을 세워줄 수밖에 없어. 다른 풀이도 선생님이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미분, 양변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행위가 여기선 진행되기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은 디귿에선 요 정도 노력은 왜? 14번이니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다른 풀이도 선생님이 현강에서 최대한 많이 언급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인 15번 하고 영상 마무리하고요. 주관식 영상도 반드시 보세요. 맞았다 할지라도 다른 풀이 같은 것들 언급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풀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5번. 여러분들 최근 양종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면, 모래들을 완강했다면, 모의고사 레벨업 도전 강좌를 완강했다면, 알겠죠?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배울 점 역시나 정리해보고 마지막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부터 변수까지의 정적분은 넓이로 해석하거나 양변 미분해 주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였죠? 넓이로 해석해 주는 문제였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6월 달에 무려 4문제나 나왔었어요. 아, 4문제가 아니라 2문제. 4점짜리가 2문제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딱 한 문제 14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 한번 가볼게요. 너무 중요하다. 자, 수열 AN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합니다. 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의 4K는 R의 K승이다라고 줬으니까 자, 요만큼 통해서 A4는 뭐다? R이고 A8은 R제곱이고 A12는 R3제곱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중간들은 몰라. 내가 채워야지. 그리고 A1이 음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이구 뭐니 이거? 정의역이죠. 얘네들은 뭐다? 함수값이죠. 요거 기억나죠? 작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이 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 주시면 그림을 그려주면 나름대로 역추론이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자, 그때 절대값 AM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100 이하 자연수 M에게 쓸 필요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A1 음수인 값도 더해달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A1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A1부터 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하고 얘 사이를 잘 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R 값이 0은 아니고요. 맞습니까? 자, R은 0은 아니고 뭐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라는 이 범위 통해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AN, AN 플러스 1을 자, 써보도록 할까요? AN 플러스 1이라는 누구는? 점은 어디 위에 있다? Y는 fx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됐습니까? 자, 얘네들이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림을 보면 나름대로 판단이 케이스 분리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이만큼이 AN 플러스 1은 어떤 느낌이 되는 거죠? FAN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식이 되는 거니까 AN, AN 플러스 1이 여기 함수 위에 있다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작지 않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5고 얘가 0이 되고 여기쯤이 5가 된다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와 5 사이일 땐 기울기 1짜리 직선이고 y절편이 3짜리 직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그럼 얘네들이 8이 되고요. 얘가 3이 되고 얘네들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니? 자, 그래 놓고 이 다음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 한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몇이 돼요? 5가 되고 여기 색칠해 주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자, 얘가 3이니까 이보다 살짝 작은 2.5, 2분의 5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바로 y는 몇이 된다? fx다 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있는 걸 x축 또는 an축. 얘네들이 무슨 축이다? an 플러스 1축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 한번 가보자.
A1. 점화식 문제에서 이 정도는 추론해 줄 수 있어야지. A4, A5, A6, A7, A8, A9. 됐지? A10, A11, A12 정도는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요만큼 친구가 R이면 얘네들이 R제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무슨 추론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정방향 추론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무슨 추론이라고요? 정방향 추론. 얘부터 얘까지 가는 정방향 추론입니다. 정방향 추론을 가볼게. 자, 그러면 R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말이야. 알겠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됐니? 그럼 플러스 3 해버리면 R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 정의역이 있다는 친구는 Y는 X 더하기 3의 지배하에 있다. Y는 X 더하기 3으로 인지해달라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 얘기인지 이해됐니? 자, 여기에서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예요. 그럼 얘네들은 범위가 누구부터 누구 사이가 되겠습니까? 2와 누구 사이다? 4 사이다. 그럼 2와 4 사이면 자, 요만큼 친구도 한번 가볼까요? 2와 4 사이면 여전히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방향 추론일 땐 케이스 분류가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R 더하기 6이란 친구는 원래 R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5와 7 사이입니다. 선생님, 그럼 5와 7 사이면 100% 여기 있게 되겠군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한 칸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돼버려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적용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이 되는데 저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갔던 게 이 안에 들어가겠죠? 자, 얘네들의 범위는 누구 사이? 마이너스 2분의 7과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가 있게 되겠고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3.5부터 마이너스 2.5니까 다시 한번 이걸 정의역으로 봤을 땐 3만큼 더해주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함수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2분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마이너스 3이죠? 오케이. 마이너스 2를 곱했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만큼 더해줬던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R값이 나오면 R이 0이 아니라는 조건 때문에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래서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알았으니까 얘네들의 값이 확정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 값은요, 몇이 되는지 예쁘게 써보도록 할까요? 자, A4라고 얘기해준 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됐죠? 자, 그러면 정방향 추론이란 말은 지울게요. 자, A5라는 값은 여기에다 3만큼, 즉 2분의 6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얼만큼? 6만큼 다시 한번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11 되고 얘가 5보다 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얼만큼 해줘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면 마이너스 6만큼 되겠고 여기다 3, 즉 4분의 11만큼 더해주게 되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역추론 한번 가볼게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무슨 추론 한번 해보자. 역추론 한번 가보자. 이 그림을 안 이용해도 괜찮아요. 그냥 숫자를 통해서 문을 계속 두드릴 만한 자신감과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풀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이용하면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거꾸로 갈 땐 치역을 줬을 때 x좌표를 찾는 거니까 이런 데 걸릴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2분의 5였거든요. 얘가 3이었고 그러면 y좌표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만한 건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3만큼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니까 얘네들의 값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3만큼 빼버려야 되겠죠? 2분의 6만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몇이 돼요? 7이 돼요. 아, 그럼 얘네들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는구나. 됐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7은 마이너스 3.5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5는 확실히 여기 걸리죠. 그럼 여러분들 아까 내가 찾아놨네. 이 몇이야? 7이다 야.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 y좌표가 7이 될 만한 게 걸리는 게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서 7 걸리면 얘가 A1인데 A1은 문제에서 음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줘서 7이 될 만한 친구니까 얘가 마이너스 14다 해서 어이구 선생님 A1 값은 마이너스 14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체크할 만한 건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자, AN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게 누구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N의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에서 두 개 생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줬기 때문에 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주기성 없이 찾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애들을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개씩 끊어보자. 뭐 해보자고? 4개씩 끊어보자. 자, 그래주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규칙성이 좀 보일 수 있긴 합니다. 여기서 끊어봤고요. 여기서 끊어봤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위에 하나씩 써보도록 할까요? 4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해주세요?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는 얼만큼 더 해보셔야 돼요? 3만큼. 즉 4분의 12만큼 더해주면 4분의 13이 되겠고요. 얘네들은 여전히 몇이 되겠습니까? 5보다 작죠? 그래서 4분의 얼만큼? 12만큼 더해주면 25가 되어서 얘네들은 6점 몇입니다. 절대값이 5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구로 나눠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25가 되어서 마이너스 3점 몇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구를 한번 누구를 한번 더 해보자. 3만큼, 즉 8분의 24만큼 곱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1 돼서 진짜 얘네들이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얘네들은 등비수열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진짜 괜찮네. 그럼 여기에서 절대값이 누구보다 큰 거? 5보다 큰 거 생각해보니까 이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됐지? 그래서 이때만 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안 되더라. 다시 한번 쭉 작아졌다가 3만큼 커졌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곱해지니까 이때만 생깁니다. 절대값이. 근데 얘만 예배가 되는 거니까 자 100까지잖아요. 그러면 100은 4개 단위가 25개 나오니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P값은 총 26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만 2번이고 나머지는 다 1번이니까. 그래서 26이고요. 그 다음 거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4 해주시니까 정답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는 뭐야? 심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 문제 풀기보단 다른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좋긴 하니까. 알겠죠? 어차피 똑같은 4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어때요? 이 그림 그리는 테크닉 꼭 기억해 두면 많이 쓰이겠죠? 몰라도 되는데 역방향 추론 때 좀 좋다. 기울기나 대칭성이나 최대 최소 같은 걸 이용하기 좋다. 케이스 분류를 식으로 들어가면 똑똑 혹시 여기 있으세요? 아니구나. 문 닫고 똑똑 혹시 여기 있으세요? 여기 맞구나.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걸리는 거 없고 이때 걸리는 거 하나 되니까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해설 강의 때 굳이 그래프까지 그려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거 한번 가볼게요. 저마식 정방향 추론과 역추론을 적절히 병행하자. 출발 지점은 A4와 A8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R값을 찾고요. 역추론, 정방향 추론, 예비수능하고 작년 문제도 계속 많이 나왔었던 그래프 이제 내용이고요. 그림 그리는 건 피처링입니다. 알아두면 좋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나머지 4점짜리 해설 강의와 확통 미적분 해설 강의도 이어서 업로드 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얘들아. 정말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보다 많이 문제풀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자 추가, 알겠죠? 아니면 할선 정리라든지 아니면 삼각함수의 비례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해줬던 사람 정말 전국에 많이 없을 거라고 선생님이 자부하거든요. 선생님이 피부에 와닿는 멘트들 많이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많이 앞으로 남은 시간 노력할 테니까 남은 시간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도록 합시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